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학과 김도영입니다. 영상을 3주 만에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결석을 거의 안 해본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제 날짜 정해진 요일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돼서 불편한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 다시 영상을 올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간 질환에 대해서 또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최근에 구독자가 되신 분들 중에 또 이 술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또 알코올 간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면서 계속 질문을 올리셔서 오늘 지난번에도 다루긴 했지만 알코올 간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소량의 알코올입니다. 가령 와인 반 잔을 매일 마시게 되면 심근경색 발생과 같은 심혈관계 발생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그런 보도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소량의 알코올은, 특정 알코올이죠, 와인 같은 거는 심근경색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술 하면 간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은 술이 우리 몸의 여러 장기를 망가뜨리고 질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화기관에 이상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데, 술을 먹으면 입을 통해서 마시고 그게 소화기관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식도암 많이 걸리는데,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이 독한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고량주 같은 게 워낙 독하니까 마시본 분들 아시죠? 이 식도가 타 들어가는 느낌 나잖아요. 그만큼 독합니다. 그래서 식도 점막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진한 알코올은 식도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과도한 알코올이 만성 췌장염을 일으킨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췌장염은 또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알코올성 췌장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췌장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암뿐 아니고 소화기계 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이 뇌 쪽의 질환들, 특히 이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위축되는 그런 치매가 나타나죠. 또 비타민이 결핍되고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또 당뇨가 생기게 되거나 당뇨를 악화시키거나, 그럼으로써 뇌출혈이 생긴다든지 또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알코올이요, 골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만성 빈혈에 시달리게 할 수도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술의 여러 가지 질환 관련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질환을 일으킵니다. 술을 마셔서 생기는 간질환을 총칭해서 알코올 간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알코올 지방간 포함되어 있고요. 지방간을 넘어서 알코올 지방간염, 또 지방간염이 오래되면 섬유화가 생기는 알코올 간섬유화, 종착역인 알코올 간경화. 간경화면 항상 간암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알코올 간암. 그래서 이 네 가지 질환을 모두 포함한 것을 알코올 간질환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네 가지는 알코올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질환은 서로 연속되어 있는 질환인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셔야 간 손상을 일으키냐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아주 미량의 알코올이 들어가도 의식을 잃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술을 전혀 마실 수가 없겠죠. 간은 보호가 될 겁니다. 술을 전혀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술을 좀 마신다고 하는 분들은 내가 술이 세구나 자꾸 착각을 해서 술을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죠. 그러면 간이 이제 해독하는 능력을 벗어나게 되면 간 손상이 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체형이라든지 체격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유전적인 면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통상 우리가 위험한 정도의 주량이다라고 한다면은 매일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을 소주로 친다고 하면 소주 2병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마시는 거를 한 10년, 20년 계속 마신다. 그렇게 하면 사실 당해낼 장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음주량이면 거의 모든 환자의 심각한 알코올 간질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게 되고요. 아무튼 유전적인 면이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만, 알코올 지방간은 술을 좀 자주 드신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100% 알코올 지방간이 생깁니다. 알코올 지방간에서 알코올 지방간염은요, 폭음을 하는 분들한테서 많이 생깁니다.
소금이라는 건 이제 안주도 없이 술만 그냥 하루 종일 드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드시나 싶긴 한데 그것도 며칠 동안 안주 없이 술을 계속 집에서 술병이 뭐 수십 병 방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간이 붓게 됩니다. 지방 간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열이 펄펄 나면서 간이 붓기 때문에 여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간이 커져서 오는 분들 중에 술 먹는다는 얘기를 안 하면 잘못하다가 담낭염인 줄 알고 수술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담낭도 붓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실 올 때 꼭 음주력을 확인해야 되는 게 술 때문에 병이 생긴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지방 간염이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알코올 지방 간염을 몇 번 앓고 나면 결국은 간경변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지방간이나 간염이 20년 동안 이렇게 지나게 되면 금주하지 않고 그러면 간경변증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지방간이나 간염에서 술을 끊게 되면 싹 사라집니다. 또 알코올 간경화가 생겼다고 해서 다 위험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간경화는요, 금주를 확실하게 하면 간경화가 없어지는 분들 많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간질환의 확실한 치료법은 그냥 금주다, 다른 약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간학회라는 학술단체에서 만든 건강음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우 엄격합니다. 주종에 상관없이 한 번 마실 때 2잔까지만 마시라는 겁니다. 맥주도 2잔, 소주도 2잔, 양주도 2잔, 와인도 2잔, 위스키도 2잔. 네. 그리고 휴관일을 꼭 지켜라. 한 번 오늘 술을 마셨으면 최소한 2, 3일을 꼭 쉬어야 한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애주가인 분들에게는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그런 건강 음주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음주라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의 위험을 불러오기 때문에 학회의 입장으로서는 최소한의 술을 마시도록 권고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주를 꼭 드셔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안주, 뭐 기름진 거라든지 너무 단 안주를 드시게 되면 알코올 간질환 플러스 비알코올 지방간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주를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드시는 건 기본적이고요. 물을 많이 드시면 알코올 해독에 도움이 되니까 물을 많이 드시고, 안주 종류로는 달지 않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고기 종류 좋죠? 근데 고기 종류인데 기름기 많지 않은 그런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안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의 종류, 또 그 질환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술은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을 해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시간에는 간암 치료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모두 안녕.